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제 고용 지표는 실제로 이제 발표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민간 지표 가지고 이제 고용을 추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기술주들은 좀 빠졌는데, 뭐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뭐 조정, 버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언급한 점, 이런 점이 주목받으면서 AI주에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매수가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업종 지수 자체가 주간 단위로 볼 때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0.38% 올라가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개장됐다면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거의 올라간 폭이 미미했고, 나스닥도 빠지긴 했지만 0.28% 거의 미미했거든요.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0.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하락한 업종 보면 대체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가 나왔고, 그 외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수세가 좀 분산되면서 상승한 업종 수가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슈들을 설명을 해보면, 우선 셧다운 상태 계속되고 있고, 뭐 어제 오후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계속, 여론전 계속하고 압박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들, 그 주 중심으로 연방 근로자 해고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 심리도 물론 자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당장 지원이라든가 또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론전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협상 관련된 소식이 없었고, 셧다운이 된 상태다 보니까 오늘 원래 발표가 됐어야 되는 게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이런 게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는 이미 수집이 돼 있어요. 데이터는 이미 확보가 돼 있어서 숫자는 아마 나왔을 텐데, 이게 발표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직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표할 주체가 이제 없어져서 발표가 이제 미뤄진 그런 단계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AI 관련해서 뉴스들이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뭐 긍정적으로는 여기저기서 일단 협력한다라는 거, 뭐 오픈 AI하고 히타치하고 전력 관련해서 협력한다더라. 또 후지츠하고 엔비디아하고 이제 스마트 로봇 관련된 칩을 동시 같이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뉴스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좀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긴 했는데, 다만 이제 버블, 뭐 조정, 이런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AI가 산업적 버블 상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에 투자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 때 그랬잖아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산업적 버블 상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발언을 한 건 뒷부분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AI는 진짜 기술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사회에 큰 변화를 주는, 사회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투자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적 버블, 여기에 이제 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미국 경제 내년까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하면서 같이 나온 말, 그러니까 12개월하고 24개월,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올라간 거 감안하면 자연스럽고, 골드만삭스 자체적으로는 올해 이제 기술 산업에 한 60억 달러 정도 더 자금을 투입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투자들 입장에서는 버블, 조정, 이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경계하게 되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고, 이게 이제 AI주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고용지표가 오늘 밀렸잖아요. 고용지표가 밀렸는데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 업체들이 고용 데이터 막 추정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리벨리오 같은 데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랑 상관관계가 0.74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5% 정도는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6만 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해보면 만약에 오늘 비농업 일자리 발표가 됐다면 46,000에서 78,000 정도 사이가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한 6만 정도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한 5만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뭐 금리 인하할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민간에서 나오는 고용 데이터 볼 때 10월에 금리 내릴 만한 상황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적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표 하나 또 나온 게 9월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 이제 서비스 업종의 그 구매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달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좀 나빠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져서 지표가 꺾였거든요. 근데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5.6포인트나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달에 56이었는데 지금 50.4 계속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좀 부담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경기 침체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데 경제가 조금 둔해지긴 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경기 침체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금리는 내릴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오늘 지표들에 따른 어떤 지수 영향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뭐 빅테크 중에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메타 빠진 거는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AI에 대한 투자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정도의 투자가 지속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투자 관련해서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이다. 약으로 치면 한 7회 정도 넘기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좀 매도가 나왔고, 특히 팔란티어가 오늘 급락을 했어요. 예, 팔란티어가 이제 급락한 점도 시장에선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군에 납품한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병사, 일반 병사,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뭐 지휘관 이렇게 딱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어가지고 실전에 배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로이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테슬라는 빠졌는데 포드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자동차주 상승폭이 제법 최근에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간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주하고 좀 연결지어서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자동차 강세냐. 근데 미국 자동차도 부품 같은 거 수입해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거든요, 받기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이번 주에 7%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주간 7%는 2022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러니까 이 점도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AI 관련해서 그 뭐 모건 스탠리에서 후반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요 기업들 중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요 산업들별로 보면 뭐 IT가 30%로 가장 높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기업으로 볼 때 아직 10%밖에 안 돼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를 활용하는 게 현실이 되긴 하는 거야? 이런 어떤 의구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90%만큼의 공간이 열려 있구나, 또 좋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봐서 설비 투자를 계속 폭발적으로 늘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3년 동안 누적해서 본다라면 거의 1조 달러 이상, 1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설비 투자가 지속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설비 투자 들어갈 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은 투자의 수혜가 되니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특징인 TSMC 주가가 대만 본주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이제 본주는 대만에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대만 가서 달라가면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개념의 이제
그 예탁 증서를 ADR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라요, 주가가. 이게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이제 달러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게 달러로 거래되는 거라서 아마 그 영향도 일부 있지 않나. 저거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주하고 미국 ADR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SMC 주가가 계속 신고가예요. 예,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매수세가 좀 분산이 됐다. 그래서 이 분산되는 게 좀 이어질지 좀 다음 주에 우리 연휴 기간에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관련 지표는 또 올라서 0.38% 올라서 만약에 이대로였다면 주초 우리 증시는 약간 플러스로 출발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2주 넘어가면 좀 걱정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대형주에서 헬스케어 중소형주로 이제 매수가 좀 분산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계속 신중한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는 금리 가파르게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은 10월에 금리 내릴 거면서 거의 100% 자신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우리 증시 쉬고 있는 동안에 한국 지수는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내내 괜찮았다가 연휴 마지막 날 갑자기 미증시가 확 빠지고 뭐 그런 경우가 우리 종종 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30년 동안 그 미국 주식하고,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미국 주식과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다라면 250만 달러가 됐다라는 거고, 국채에 투자하면 39만 달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게 참 어렵죠. 예, 주식시장이 항상 보면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뭐가 5천이 아니라 거의 만도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박스권이 아니라 되게 갇혀 있고 정말 2천 넘어가는 게 되게 신기할 때가 있었고 2천대 유지하다가 3천 넘어온 게 되게 신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증시 관련된 규제라든가 또 우리나라 유동성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집 하나 짓는데 평당 지금 짓는 가격이 좀 싸게 지으면 한 800만 원이면 아파트 하나 짓거든요, 평당. 근데 그 고급 자재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 근데 그럼 이론적으로 평당 1000만 원 잡아도 30평이면 3억이면 집 하나 들어가는데 이제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지금 강남 집값 같은 경우는 이제 30평이 30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50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자금이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몇십억 들이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오래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이런 게 좀 유지가 돼서 주식 장기 투자하면 좀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